자, 오늘 뉴스 한 줄부터 따까까까다 전화 실험업 전화 막 성공 하게 처음이다. 미국이 한국을 콕 집어서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압박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관세는 한마디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한국을 정조준 했을까요? 오늘 영상은 길게 안 돌립니다. 딱 3가지만 알면 오늘 뉴스가 끝납니다. 첫째,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돈 문제가 아니라 협상에서 상대를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압박 버튼이라는 겁니다. 둘째,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당장의 돈이 아니라 약속을 빨리 실행하라는 속도전이라는 것이고요. 셋째, 이 압박이 번지면 결국 환율과 물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자리 걱정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오늘 뉴스의 70%는 이미 다 보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압박이 나왔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냄새나는 이야기들을 마치 영화처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20년 넘게 정말 믿고 의지하며 함께 장사를 해온 아주 힘센 동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업자 덕분에 여러분은 번듯한 집도 사고 자식들 공부도 시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동업자가 예고도 없이 여러분의 가게 문 앞에 커다란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우리 지난번에 수익 배분 규칙 바꾸기로 한 거 왜 아직도 안 바꿨어? 너희 집안 싸움 때문에 늦어진다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이거 바꿀 때까지 네 물건 우리 창고에 들어올 때마다 통행료 10배로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인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날 것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산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바로 이런 경제적 철조망을 치겠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듣는 관세라는 단어,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수입품에 붙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 거대한 전쟁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2026년 현재의 관세는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현대판 경제 미사일입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에 갑자기 통행료 10만 원짜리 톨게이트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남에 가려던 차들이 발길을 돌리고 물건을 나르던 트럭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장사를 포기하겠죠. 미국은 도대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정조준 했을까요? 사실 관세는 경제적 조치라기보다는 아주 영악한 정치적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속마음을 제가 아주 솔직하게 번역해 드릴까요? 야, 한국, 너희가 지난번에 우리랑 약속했던 그 무역 규칙들, 왜 너희 국회에서 아직도 승인이 안 나고 지지부진해? 너희 집안 사정은 내가 알 바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지금 당장 결과물이 필요해. 빨리빨리 안 움직이면 너희가 우리한테 팔아먹는 물건값 비싸지게 만들어서 너희 공장들 다 멈추게 할 거야. 바로 이겁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구석인 돈줄을 건드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압박 전술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소름 끼치게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입니다. 나라끼리 약속을 하면 각자의 나라 안에서 법을 바꾸고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죠. 이건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물리적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 국회의회가 싸우든 말든 그건 너희 사정이고 일단 내 눈앞에 합의된 도장을 가져오라는 독촉장을 보낸 셈이죠. 이건 단순히 세금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입법권과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아주 고단수의 심리전입니다.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서사를 다시 한번 분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 이 뉴스로 인해 누가 울고 누가 웃을까요?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건 당연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대기업들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들이죠. 세금이 오르면 물건값이 비싸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주문이 줄어들겠죠. 이건 기업 실적에 아주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거듭 관세 폭탄이라는 유령이 시장 주위를 떠돌기 시작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단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식창이 파랗게 질리는 이유, 바로 이 유령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상황을 즐기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업체들입니다. 한국산 물건이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동안 그들은 반사이익을 얻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되겠죠. 결국 오늘의 관세 뉴스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뺏어서 미국 기업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더 넘어가 보죠. 이 이슈가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원화값이 요동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은 공포를 먹고 삽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는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신호를 줍니다. 아, 앞으로 한국에 달러가 덜 들어오겠구나.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귀해지니 가격은 오르고 우리 돈인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는 거죠. 오늘 환율이 널뛰기한 진짜 이유는 경제 지표가 나빠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실시간으로 가격에 번역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이 이슈는 일회성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기후변화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건 아주 긴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2026년 세계 경제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보호무역의 시대,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좋은 물건 싸게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이라는 거대 주주와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얼마나 빨리 들어주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잠시 소나기가 내리고 마는 이슈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으로 이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수출 회사 직원도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세는 결국 돌고 돌아 여러분의 밥상 물가로 돌아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돈을 못 벌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고 그 여파는 국내 가계의 소득 감소나 일자리 정체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들이 비싸집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설탕값 다 오르죠. 결국 미국의 관세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 커피값, 주유소 기름값, 고지서에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반영될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예전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과 공급망 대혼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관세 압박도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수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면 혹은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수출 기업의 사장이라면 오늘 이 뉴스를 보고 잠이 오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의 관세 뉴스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거친 독촉장이다. 미국은 지금 한국이라는 채무자에게 이자 올리기 전에 빨리 내 할 일 해라고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고함 소리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뉴스는 때론 우리를 속입니다. 단순히 관세가 오를 것 같다는 사실에만 매몰되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돈의 흐름을 놓칩니다. 우리는 그 이면의 협상력,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것이 불러올 자본의 이동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단순히 아, 나라가 시끄럽네 하고 넘기는 사람과 이 압박이 환율을 건드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이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사람의 1년 뒤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지금 안개자욱한 바다 위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빙산을 만난 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빙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빙산 아래에 얼마나 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이죠. 오늘 미국이 관세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세금 몇 퍼센트 더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할지 그 태도를 보겠다는 일종의 길들이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단순히 공장을 잘 돌리는 것을 넘어 아주 치밀한 외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국 대선 판세가 어디로 흐르는지, 그들의 국회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026년의 비즈니스는 이제 기술력이 아니라 정보력과 정치력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뉴스의 행간을 읽고 돈이 어디로 도망치고 어디로 모이는지 그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관세 이슈가 터진 바로 그날, 공교롭게도 중동에서 유가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악재들은 항상 약속이라도 한 듯 겹쳐서 올까요?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연결고리 안에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진짜 이유가 미국의 관세 때문인지 아니면 중동의 불길 때문인지 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관세 뉴스만큼이나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하지만 아무도 쉽게 설명해주지 않는 기름값 이면의 미스터리한 서사를 아주 깊고 선명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경제적 본능을 깨웠다면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오늘 시장의 번역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개 끄덕이며 이 복잡한 세상을 한 줄로 이해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오늘 시장의 승자입니다. 다음에 더 신선하고 깊이 있는 번역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